1833년 알막툼 가문 두바이를 세우다. 두 시로의 두바이의 역사는 19세기 바니아스 부족의 정착으로 출발합니다. 아라비아 대륙 남부 약 20여 개 C족 연맹인 이들은 아부다비를 비롯해 오늘날 UAE 국가에 초석을 놓았으며 두바이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초기 두바이는 아부다비의 속령이었으나 바니아스의 한 지파인 알팔라시 가문이 아부다비와의 갈등을 피해 1833년 두바이에 정착하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당시 알팔라시 가문을 이끈 이가 막툼 빈 부티인데요. 그의 이름을 따 오늘날 두바이 왕가인 알 막툼 가문이 수립됐습니다. 두바이, 더 나아가서 모든 UAE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는 1820년 영국과 지역 토우들이 체결한 일반 해양 조약입니다. 19세기 초 유럽 국가들은 제국주의의 일환으로 아라비아를 넘어 아시아까지 열심히 식민 침탈에 힘을 썼지만 페르시아만 인근 지역 해적들의 준동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아라비아 동부의 유력 가문들이 있었는데요. 해적질은 이든 유럽 가문들의 주된 부의 축적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지정학적으로 대영 제국 딱 중간에 위치한 페르시아만과 걸프 지역을 제압하기 위해 원정 한 대를 편성했고요. 해적 및 후원 세력과 여러 차례 격전을 벌였습니다. 윌리엄 그랜트 소장이 이끄는 영국 원정 한 대는 인접한 오만 술탄과의 동맹에 힘입어 1819년 마침내 해적의 본산이던 UAE의 북쪽 지역 라스 알 카이마를 점령했으며 영국의 적대적인 두바이를 포함해 알 쿠아인, 아지만, 샤르자 등 오늘날 UAE 구성 국가들과 바레인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영국군은 더 이상 해적질을 하지 않고 페르시아만에서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담은 조약을 지역 유럽 가문들과 체결했는데 이 당시 조약 당사자였던 도시들이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지만, 알쿠아인 등 오늘날 UAE의 구성체가 된 도시국가들이죠. 당시 영국과 동맹을 체결한 국가들은 외적으로는 일정 부분 영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적으로는 독립성을 인정받는 형태의 연맹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을 영국의 보호령, 트루셜 스테이츠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아부다비, 아지만, 두바이, 푸자이라, 라스 알 카이마, 샤르자, 알 쿠아인 등으로 오늘날 UAE 구성국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푸자이라의 경우 상당히 늦은 시기인 1952년 트루셜 스테이트에 합류했습니다. 이 당시 현대 두바이에 국정기조를 놓은 걸로 평가되는 몇몇 가지 행적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901년 당시 두바이의 토우였던 막툼 빈 하시 알 막툼이 두바이의 관세를 포함해 온갖 무명 잡세를 전적으로 폐지한 일이었습니다. 세금이 없어짐에 따라 교역량이 증가하고요. 라스 알 카이마와 샤르자 지역의 상인들이 모여들며 본격적인 교역 도시로 두바이가 각광받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주요 교역항이던 바다 건너 이란 랭게 지역의 상인들도 점차 두바이로 이주하는 등 지역 거점으로의 존재감을 더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1920년대 말의 진주 산업 대붕괴였습니다. 두바이는 진주족의 자비로도 잘 알려져 진주 관련 산업은 교역과 함께 양대 두바이 경제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이 종식된 후 불어온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은 진주를 포함한 보석류에 대한 수요를 빠르게 감소시켰죠. 인공적으로 진주 양식에 성공한 일도 전 세계적으로 진주 가격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1916년부터 일본의 미키모토 코키치가 개발한 진주 양식법이 일본에서 동남아 등지로 퍼져나가며 공급이 크게 늘어난 탓이죠. 결국 두바이는 경제난을 겪으며 진주족의 양식을 포기하고 교역과 상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두 명의 국부, 두바이를 부흥하다. 두바이는 대대로 알 막툼 가문이 통치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바이 사람들이 국부로 높이 평가하는 두 명의 토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입니다. 1958년부터 1990년까지 두바이의 토우로 즉위한 그는 오늘날 두바이의 번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놓은 인물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부국 사이에서 도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나의 아버지도 낙타를 탔다. 나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탔지만 내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게 될 것이다. 이는 석유에 대한 아랍 경제의 과도한 의존증을 경계하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남긴 사람이 라시드 빈 사이드입니다. 다만 이 격언은 사우디의 전설적인 석유부 장관 자키 야마니 장관의 발언이라는 이설도 있습니다.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은 자신이 남긴 말대로 두바이가 석유에만 의존한다면 자원 고가로 산업 구조가 붕괴할 수 있다는 걸 우려해 현대 두바이의 인프라를 구축한 인물입니다. 그가 제2기간에 구축한 굵직한 인프라 사업만 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두바이를 종단하는 수로이자 항구인 두바이 크릭을 개발했고요. 페르시아만 최대의 드라이독이자 두바이 최초의 상업항인 라시드 항구를 개발했습니다. 또 두바이에서 가장 붐비는 교통터널인 알 신다가 터널도 뚫었고요. 두바이 세계무역센터를 지었으며 세계 9위, 두바이 1위의 항구이자 두바이 최대 공업지대를 이루고 있는 제벨알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아부다비에 맞서 두바이의 자주성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두바이는 독립 이후 아부다비와 만성적인 영토 분쟁을 빚어왔는데요.
원래부터도 이 지역의 종주국이었던 아부다비의 국력과 영토가 압도적인 만큼 이 전쟁에서 두바이가 여러 차례 수세에 몰렸습니다. 1947년에는 양 도시국가 간 영토 분쟁이 대규모 전쟁으로 번지면서 영국의 중재로 겨우 휴전이 이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두바이 토우인 라시드 빈 사이드가 꺼내든 묘수는 카타르와의 혼인동맹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인 마리암을 훗날 국왕이 되는 카타르의 왕세자 하마드 빈 알리 알 사니에게 시집 보내면서 북쪽에 있던 부유한 유력 도시 국가인 카타르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죠. 더 나아가 카타르리아를 두바이의 공식 화폐로 채택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양국은 동맹을 맺어 아부다비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라시드 빈 사이드는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유력 국가 쿠웨이트 알사바흐 가문도 우군으로 끌어들여 이들의 자금을 빌리고 두바이 인프라 개선의 투자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결국 경제 성장과 외교적 영향력 강화, 우군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거죠. 또 그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한동안 중단됐던 석유 탐사 및 채굴을 재개해 1966년 제벨알리 앞바다에서 마침내 두바이 첫 유전인 파테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이웃인 아부다비나 쿠웨이트 등에 비하면 채굴량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어쨌건 막대한 인프라 투자로 캐시카우를 찾던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에게 파테 유전은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유전에 행운을 의미하는 아랍어 파테를 붙여주었을까요? 경제성장에 힘입어 한동안 5만 명 미만을 밑돌던 두바이 인구는 빠르게 늘어 1968년 5만 2천 명을 돌파했으며 1969년에는 6만 2천 명에 달하게 됐습니다. GCC 일대에서도 유독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대치된 왕가 두바이의 알막튼 가문의 가훈은 무엇일까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지만 아마도 실용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1833년 두바이 도시국가 수립 이후 역대 두바이의 토우들은 위기와 번화에 유연하고 실리적인 자세로 항상 대응해 왔습니다. 1970년대 UAE의 독립에서 라시드 빈 사이드가 보여준 처세술은 이런 실용주의에 극에 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독립 이후부터 두바이는 꾸준히 아부다비와 갈등을 맺어오며 동시에 카타르 및 쿠웨이트와 손을 잡는 방식으로 아부다비를 견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1월 오늘날 UAE의 모태가 되는 영국의 보호령 즉 트루셜 스테이츠는 물론이고 카타르와 바레인, 쿠웨이트 등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이 이제 아라비아 동쪽 반도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헤럴드 윌스 영국 수상의 발표는 사실상 대영 제국의 해체를 선언했고 100년 이상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영국이 철수하며 권력 공백 상태가 빚어지게 될 판이었습니다. 두바이의 알막툼 왕가를 의지해서 지역 유력 가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유력 가문들의 힘은 지역 왕초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명확한 구심점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손에 넣은 사우디 왕가의 야심도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우디 왕가인 알 사우드 가문은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과 영토 분쟁을 이미 벌이며 자신들이 아라비아 반도의 완벽한 통일을 바란다는 눈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라시드 빈 사이드는 아부다비와의 오랜 갈등을 통합된 아랍 연합 국가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결론을 내린 아부다비의 토우 자이드 빈 술탄 나흐얀과 알 가욱, 알 세디라에서 만나 긴 토론을 거친 이 둘은 1968년 2월 마침내 비슷한 처지의 인근 소국 도시 국가들을 모두 끌어들여 연합국을 구성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주동 국가인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물론이고 샤르자, 아즈만, 알쿠아인, 푸자이라가 연합국 참여에 찬성했고요. 카타르와 바레인 또한 이 연합국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카타르와 바레인은 결국 영토 문제로 인해 1969년에 탈퇴했고 또 1972년에는 라스 알 카이마가 뒤늦게 연맹국에 참여하며 오늘날의 UAE가 결성됐습니다. UAE를 만들면서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은 카타르와의 경제동맹을 해체하고 두바이 또한 다른 가입국들과 함께 1973년부터 UAE 디르함을 결제통화로 채택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두바이가 아부다비와 손잡으며 UAE를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태양 작가였습니다.